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난기류, 구름과 같은 기상 문제나 정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버드 스트라이크나 항공기 자체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CFIT입니다. CFIT는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의 약자로 항공기가 의도치 않게 지형지물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CFI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ontrolled Flight, 즉 항공기가 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레이더, 계기, 조종성, 항법, 장치 모두 정상인데 발생하는 사고라면 단 하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휴먼 팩터, 인적 요인이죠. 쉽게 말해 비행기는 정상인데 사람이 문제였다는 건데요. 잠시만, 요즘 같은 최첨단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나? 경비행기나 옛날 항공기들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CFIT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항공기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레이더가 파일럿의 눈을 대신해주고 첨단 기기들이 장애물을 경고해주기도 하고 GPS로 최첨단의 항법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비율로 따지자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항공기 사고 중 CFIT가 원인인 비율은 대략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3건 중 1건은 CFIT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죠. 체감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비유해드리자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한번 말해볼게요. 브레이크 문제 아니면 자동차 자체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조작 실수, 당황하여 엑셀을 밟는 등과 같이 인적 요인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조종사가 나쁘다는 거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조종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조종사의 탓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조종사는 자동차 운전수와 다르게 항공기를 조종할 때 수평 잡고 방향 잡고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며 그 와중에 위치 파악하고 항행 장치를 다루면서 교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즉 악기상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악기상으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앞도 안 보이고 활주로는 아래 어딘가에 있고 관제 통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상만 해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먼저 CFIT의 사례 중 정말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 중 항공기 엔진을 무리하게 가동하여 이상이 생겼다고 착각하여 파워를 감소시키다 추락한 아에로플로트 742편, 비행 계기 시스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건물과 충돌한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6291편, 피로 누적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실속을 확인하지 못해 추락한 블라디보스톡 항공 352편, 조종사의 실수로 고장난 ILS를 이용해 접근하다 추락한 수리남 항공 764편 등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수리남이 그 수리남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항공사 있긴 있어요. 근데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들이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항공사는 아닌 거죠. 어쨌든 대부분의 CFIT 사고에서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조종사의 피로관리 문제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예시 중 블라디보스톡 352편의 조종사들은 2-3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노가다도 쉬지 않으면 피곤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행여 조종사가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비행을 했다니 스트레스도 쌓였을 거고 거의 좀비 모드였겠죠. CFIT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는 CFIT나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조종사는 대부분 2명 이상이 탑승하도록 하고 악기상 매뉴얼과 훈련 동안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거리 비행의 경우 기장, 부기장 2팀 이상이 탑승하여 교대로 비행을 하면서 조종사 피로관리에 엄격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규율 및 권력 지수 또한 크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력 지수,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When you learn flying, how the hell you become a fighter pilot? You are going like this all the time. Not acceptable. All the time I'm telling you, big number, you bloody hell. No, you're giving a damn rudder. Why? 만약 조종실 내에서 기장 및 부기장 간의 엄격한 규율이나 혹은 권력 지수가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기장은 항공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기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건의를 못하거나 혹은 건의를 하더라도 기장이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도 정말 많습니다. 트랜스아시아 235편 추락사고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당시 탑승하고 있던 류 부기장은 랴오 기장에게 오른쪽 엔진이 고장이다 라고 말했지만 랴오 기장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왼쪽 엔진이 망가졌다고 착각하고 왼쪽 엔진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아시아 235편은 멀쩡한 엔진을 끄고 실속에 빠져 추락하고 맙니다. 기장이 부기장 말을 좀 신경 썼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사고들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은 세계적으로 모든 항공사에서 특히나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CFIT 사고로 발생한 문제 중 조종사가 해당 기재 취급에 미숙해서 발생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6291편의 경우 계기 비행 중 비행 계기 시스템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건물과 충돌했고, 아메리칸 항공 587편의 경우 난기류 속에서 조종사가 꼬리날개 방향타를 좌우로 급격하게 틀다 꼬리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두 사고 모두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죠. 자, 지금까지 CFIT에 대해 정말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비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잠을 푹 자고 스트레스를 제때제때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죠. 비단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CFIT입니다. CFIT 항상 주의하며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조종사였습니다. 그럼 안녕.